안녕하세요. 5월 28일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시장은 코스피 지수만 놓고 보면 급등했던 시장입니다. 오전 한때 코스피 지수는 4% 이상 상승을 했고요.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장중 마이너스 3%까지 급락하는 양상들이 펼쳐졌습니다. 지수만 보면 시장은 급등했지만 실제 시장 흐름은 급락장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삼성 SDS, LG CNS, 현대오토웨어 같은 SI 업체들 이들 종목들이 이제 AI 데이터 센터 운영과 관련된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삼성 SDS가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LG CNS도 급등하면서 마감됐습니다. 물론 현대오토웨어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은 시장의 시선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최근에 급등하고 있는 삼성전기, LG이노텍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조용히 나타나고 있다는 점. 시장 내부에 시장의 시선은 한쪽으로 몰리고 있지만 내부의 기류는 조금 변화되는 양상들이고, 그리고 어제 수많은 종목들이 급락했던 가장 큰 이유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온리 집중되는 부분이 크다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최근에 반도체 ETF, 반도체 2배 ETF에 이어서 단일 종목 ETF까지 이제 경쟁적으로 출시되고 있죠.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은 자산운용사들, 그다음에 증권사들, 그래서 반도체 ETF 2배짜리, 레버리지를 쓰는 2배짜리 ETF, 그리고 기존 펀드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다 충분히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고객들의 니즈가 있는 거죠.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온리 집중하는 단일 종목 ETF를 만들어내는 이유가 여러분들을 위해서일까요? 본인들을 위해서일까요?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주식으로 엄청나게 돈을 벌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게 운용사들의 전략일까요? 아니면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고 이참에 돈을 이빨 땡겨서 운영수수료 수입들을 제대로 챙겨보자라고 하는 게 목적일까요? 두 개가 완전히 배치되지는 않겠지만 상충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관심이 주식에 집중되어 있고, 특히 주식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온이 집중되어 있죠. 주식을 전혀 해보지 않은 분들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미국, 일본, 중국, 여기까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러 유입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운용사들이 2배짜리 단일 종목에 대한 ETF까지 출시되는 이런 엄청난 쏠림 부분은 결국은 제가 생각할 때는 투자자분들을 위하는 목적보다는 본인들을 위하는 목적이 훨씬 더 크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도 제도권에 근무했던 경험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일상적인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 할 때 어떤 마케팅을 하거나 어떤 프로모션을 하거나 할 때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겠지만 되게 회사의 이익과 관련된 부분들이 크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이 극단적인 쏠림 현상이 언제까지 지속되냐, 계속 이어질 것이냐,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막대한 이익을 구가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어제 우리 시장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1%를 넘어섰습니다. 시가총액의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시가총액을 한번 볼까요? 예, 어제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1790조, 장중에 1800조 훨씬 넘어갔었죠. 그리고 SK 하이닉스 시가총액이 1598조, 1600조를 넘어섰습니다, 장중에. 현재 코스피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100종목, 100종목의 시가총액 합계가 얼마냐면 6040조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어제 코스피 시장의 시가총액 규모가 얼마냐면 6580조입니다. 6580조에서 시가총액 상위 100개 종목이 6000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전체 시장에서 94% 정도 되는 부분이고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은 어제 시장 기준으로 650조였습니다. 650조.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의 10분의 1에 불과하죠. 그런데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100개 종목의 시가총액 합계는 358조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 전체 시가총액에서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상위 100개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 52%. 그러니까 차이가 많죠. 코스피 시장은 100개 종목이 94%, 코스닥 시장은 100개 종목이 52%. 그러니까 전혀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 2개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51%를 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고 있느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2, 3%씩만 움직여도 예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시가총액이
두 종목 다 훨씬 낮을 때 예전에 어 삼성전자 제가 시가총액 1,000조 시대가 온다라고 방송을 해 드렸던 제가 저기 인제 한 6 개월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700조였고 하이닉스 시가총액이 300조였죠. 그때 인제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000조가 오고 하이닉스가 700조까지 오는 시장이 만들어지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그다음부터 두 종목의 시가총액 정액 부분, 장중에 변동할 때 나타나는 정액 부분이 엄청나게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지수의 상승은 불가피하다. 그래서 8,500포인트 정도까지도 충분히 진행되고 실제 삼성전자 400,000 원, 하이닉스가 200만 원 가게 되면 코스피 지수는 12,000포인트도 산술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꽤 오래전부터 드려 왔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두 종목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 버리니까 나머지 종목들은 그냥 어 소위 말해서 도떼기 시장이 돼 버리는 거죠. 주식도 아닌 것처럼 돼 버립니다. 그러면 실제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이익률이 절대적으로 높다 할지라도 나머지 종목들은 헛다리인가요? 돈을 못 벌고 있나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다들 돈을 벌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시장은 이렇게 극단적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시장의 관심이 그쪽에 집중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제도권에서 운영사를 중심으로 이쪽에 과도한 마케팅도 한 몫을 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역설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과연 우리를 위한 일인가? 그들을 위한 일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겠죠. 우리 시장도 늘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극단적인 쏠림 현상과 극단적인 시세 변동성이 보일 때 거의 대부분이 그 이후에 나타나는 후유증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더라. 어제 우리 시장에서 시장을 보면요. 코스피 지수는 종가상으로 2.25% 상승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3.36% 하락했고요. 장중에 코스피 지수가 거의 5% 가까이 근접하는 강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뿐만이 아니죠. 뿐만이 아니라 장중에 삼성전기 아침에 개장하면서 삼성전기, LG노텍도 최근에 급등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상승세는 좀 둔화됐고 삼성전기, 하이닉스가 반납하는 과정 속에서 오후 들어서 이제 하이닉스가 더 강해지는 그런 현상들이 펼쳐졌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압도적으로 나타나니까 시장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하십니까? 아, 이제 정말 주식하기도 싫다. 다른 주식 막 주식도 아니지 뭐. 그래서 그냥 처분하고 삼성전자로 가는 게 옳은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현상들이 나타나서 어제 이런 이게 급락장에서 나타난 현상들 아닌가요? 급락장에서. 어제 급락장에서 나타난 현상들, 소위 말해서 툰매가 펼쳐지는 그 주식 패대기 치는 그런 현상들이 실제 시장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수는 상승했죠. 그러니까 지수와 실제 시장 간의 괴리 격차가 더 커졌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코스피 지수가 8,000포인트 근접하는데 실제 시장 지수는 4,000포인트가 안 되는 수준인데 3,900까지 떨어졌는데 어제는 제가 계산을 안 해봤는데 역산해 보면 그 수준일 겁니다. 그러면 이런 극단적인 현상이 계속해서 진행될 것인가 아니면 완화될 것인가.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고민이 있죠. 저렇게 과도한 자금력이 집중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쏠리면서 2배짜리 ETF까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저기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주가가 조금 빠질 경우 2배짜리 ETF는 산술적으로 하루에 또 60% 빠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렇다면 그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시장에 엄청난 공포감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빠지면서 코스피 지수가 만약에 요즘은 이제 코스피 지수가 예전에 1% 2%씩 움직였는데 요즘은 4% 3% 4% 5%씩 막 움직이잖아요. 지수 자체가. 그러면 코스피 지수가 하루에 뭐 5% 마이너스가 나와버리고 만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하루에 10%씩 빠져서 시가총액의 50%를 차지하는 종목이니까 두 종목이 50%를 차지하잖아요. 두 종목이 10% 빠져버리면 시장 자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5%까지 빠져버리는 거겠죠. 그럼 다른 종목들이 다 고합이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이 마이너스 5%가 돼버리면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적 불안감은 크게 확대되고 나머지 종목들 던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현재 도래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런 극단적인 현상들이 어떤 현상을 주게 되냐면 다른 종목들한테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어제 우리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삼성전기 하이닉스가 아침에 급등했다가 좀 반납하고 이게 전부가 아니라 어제 시장에서 나타난 특징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어제
뭐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로 놓고 보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만은 어제 삼성 SDS가 상한가를 기록했어요. 삼성 SDS가. 삼성 SDS가 상한가를 기록할 만큼 탄력적인 종목인가요? 제 기억으로는 삼성 SDS가 주식시장에 상장한 이후에 저런 움직임을 보여준 적은 없었다. 지금 삼성 SD 2014년부터 10년 동안이에요. 12년 동안 상장한 이후에 이렇게 강한 상승을 어제 보여준 날은 어제가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삼성 SDS가 급등하면서 현대오토웨버, LG CNS까지 같이 급등했죠. 같이. 이들 종목들이 급등한 게 뭐 때문이냐? 삼성 SDS, LG CNS, 예, 현대오토웨버, 예, 이들 종목들이 이렇게 급등한 이유가 무엇이냐? 어제 드디어 이제 어떤 현상이 불거졌냐면 이게 나타났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서 제가 카테고리를 설명을 드렸었죠. AI 데이터 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서 삼성 SDS가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면서 삼성 SDS가 상한가를 가버렸어요. 저렇게 무거운 주식이, 저렇게 움직인 적도 없던 주식이 상한가를 가버린 현상이 뭐 때문일까? 어떤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삼성 SDS가 저렇게 한 방에 상한가를 가버리는 일이 발생했을까요? 삼성 SDS가 한 방에 상한가를 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삼성 SDS가 좋은 것도 있겠지만, 예, 다시 볼까요? 삼성 SDS가 저렇게 급등했던 가장 큰 이유는 삼성 SDS의 진면목을 시장이 알았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조급하다는 얘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독주, 거기다가 최근엔 삼성전기, LG에너지 같이 더불어 붙어버리면서 요 몇몇 종목들만 급등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급등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란 부분을 인지하고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종목이 어디가 있을까를 눈여겨 시장에서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면 아래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인지를 못해요. 왜? 모르니까. 상장된 종목들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아는 사람들만 아는 거죠. 근데 대다수의 시장 참여자들은 다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맨날 경험하시잖아요. 무슨 테마주 하면 테마주만 나열되는 블로그들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냥 무슨 테마 종목 쭉쭉 나열하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지금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서 카테고리를 구성해서 구분해서 종목들을 정리해서 올려드렸잖아요. 그럼 이거 보고 이 회사가 하나하나가 뭐 하는 회사인지를 관심이 없는 거죠. 그냥 저거 이 종목은 이거, 이 종목은 이거라고 그냥 그렇게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AI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급등하고 삼성전기, LG에너텍도 MLCC가 없어서 난리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부각되고 주가가 뭐 4배, 5배씩 그냥 2달 만에 올라버린 현상들이 발생하니까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 눈 빠지게 보고 있는 건데 내가 알 능력은 없으니까 시장에서 알려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게 어떻게 표시된다? 주가로 표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강하게 움직이고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면 이거구나 하면서 덤벼드는 거죠. 그런 현상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나타나고 시장의 시선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LG에너텍 올인돼 있는데 삼성전기, LG에너텍도 언제 처음부터 올인됐나요? 아니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포커스 맞춰지고 그 다음 나타난 게 삼성전기예요. 그건 이미 제가 작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삼성전기가 좋아지는 건 전방산업이 좋아지는 걸 의미한다. 특히 PCB, MLCC 쪽 되게 중요하다라고 방송도 해드린 방송이 꽤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시장에서 그때 당시에는 시장에서 관심도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삼성전기의 시가총액이 24조였어요. 24조. 24조였는데 삼성전자 시가총액 1000조가 되면 삼성전기도 시가총액 40조 이상까지 갈 수 있다. 왜냐하면 삼성전기와 삼성전자의 상관관계를 장기간 분석했을 때 삼성전기는 늘 삼성전자 시가총액 4% 정도를 유지했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계속 점프업이 되면 삼성전기도 당연히 가는 거죠. 같은 업황이고 같은 영역에 있는 회사니까. 그런데 최근에 삼성전기의 시가총액은 좀 더 오버슈팅 부분이 큽니다. 시가총액을 보면. 삼성전기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120조까지 올라왔어요. 120조까지. 삼성전자가 1800조인데. 지금 조금 과도하게 올랐죠. 삼성전기의 PSR이
지금 얼마까지 올랐냐면 어제 기준으로 11배까지 올랐습니다. 11배까지. 1.75배. 작년 결산 실적이 나올 때 기준으로 연말 기준으로 1.75배였는데 11배까지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죠. 이게 단기간에 이렇게 급격한 어떤 시세 변화가 나타났는데 여기서 또 2배, 3배 가능할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 보여왔던 그런 단기간 내에 그런 현상을 기대하는 건 사실 욕심입니다. 근데 그 욕심이 지금 시장에 과도하게 펼쳐지고 있고, 근데 펼쳐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시장에 아주 미세한 변화들이 보여지고 있더라. 이게 지금 현재 시장의 핵심적인 변수라고,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면 같은 경우도 어제 굉장히 시장 완전히 아작나는 상황에서도 사면도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뭘 해야 되느냐? 그동안 꾸준히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들고 계신 분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연말까지 그냥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과도하게 상승한 삼성전자 하이닉스 더불어서 지금 삼성전기 LG노텍까지 과도하게 상승했잖아요. 2달 전에 제가 핵심 종목 방송을 주말 방송해드리면서 그때 LG노텍도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때가 30만 원입니다. 근데 어제 LG노텍 주가가 얼마입니까? 어제 LG노텍 주가가 104만 원이 됐습니다. 104만 원. 30만 원에 올려드렸는데 104만 원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200만 원을 기대하고 들어간다는 건 욕심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 욕심에서 조금은 벗어날 필요가 있다. 특히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운용사에서 특히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경쟁적으로 코덱스 ETF하고 타이거 ETF 경쟁적으로 경쟁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누구를 위한 일인가? 온전히 투자자를 위해서 이걸 설정하고 출시해서 판매를 하고 있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을 위한 겁니다. 그들을. 물 들어올 때 노젓는 겁니다. 물 들어올 때 노를 누가 져야 되냐? 노젓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자칫 잘못하다가 여러분들이 다 물이 되는 거예요. 노는 그들이 져가고. 그 부분이 지금 시장에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종목들의 변화가 생겨나고 있고 어제 수많은 종목들이 급락했잖아요. 급락한 그 중에 많이 올라서 급락한 것들도 있습니다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극단적인 편중에 의한 쏠림에 의해서 나머지는 주식도 아니야 라고 하는 현상들이 불거지고 있는데 어제 아침 방송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9년도 저는 90년부터 주식시장에 있어서 지금 사실 근대화 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웬만한 역사는 제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다 경험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시장이 늘 무섭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99년도와 2005년도 대세 상승, 제가 작년부터 2005년 이후 20년 만에 오는 대세 상승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 시장에 초기에 시장이 시작할 때는 굉장히 느리기 시작되죠. 긴가민가 하다가 그리고 기다라고 판단되고 났을 때 중심이 주도주가 빵 치고 나가는 현상이 발생할 때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는 건 매우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 이후에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그 이후에 다른 종목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후에 삼성전기 LG노텍이 나타났듯이 그리고 지금 삼성 SDS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런 현상들처럼 그 이후에 다른 종목들이 나타나는데 다른 종목들이 나타나서 움직일 때 그 움직임의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지고 크게 나타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삼성전기가 월등히 빨랐던 것처럼. 그리고 지금부터 나타나게 되는 종목들 또한 그런 현상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요 종목들인데요. 이걸 데이터를 길게 놓고 보면 자,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꾸준히 올랐고요. 코스닥 시장 지수 못 움직였죠. 코스닥을 삼성전자를 보면 지수보다 삼성전자가 작년 9월 달부터 훨씬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작년 9월 달부터. 하이닉스는 더 강하죠. 삼성전기는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다가 근자에 들어서 더 강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가 대장인가요? 아니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대장이잖아요. 삼성전기 LG노텍은 후발주자예요. 후발주자.
SDS랑 LG CNS랑 현대오토웨이버는 길게 놓고 볼 때는 아직까지 의미 있는 유의미한 움직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기간을 조금 더 좁혀서 놓고 보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죠.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월등히 더 강하죠. LG노텍, 월등히 더 강해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더 강해진 현상들이 펼쳐졌어요. 최근 6개월 동안. 최근 3개월 동안 보면 더 극명하게 드러나죠.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LG에너텍, 삼성 SDS. 이제 여기서 이제 시작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후발주자들이 나타나게 될 때 선발주자들에 의한 학습 효과로 인해서 후발주자들의 움직임은 더 빠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삼성 SDS만의 문제냐? 삼성 SDS만 올라가는 상황이냐? LG CNS만 올라가느냐? 여기 관련된 종목들 중에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결국은 돌아가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인 행동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이 사실 굉장히 짧은 내용인데 하다 보니까 또 길어졌는데요. 그게 저의 가장 큰 단점입니다. 생각 없이 방송하다 보니까. 아무튼 어제 썸네일처럼 극단적인 급락, 사실 어제는 투매였죠. 투매와 같은 그런 시장이었는데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이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활시위가 좀 쭉 땡겨 나오면 빵! 그런 현상들이 이제 하나둘씩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한테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안 들고 계신 분, 그리고 삼성전기를 놓치신 분, 저 놓쳤거든요. 그래서 요즘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막 심장을 막 찔러가지고, 찌르는 정도가 아니라 찔러가 막 이렇게 막 후벼 파는 그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요즘. 삼성전기 20만원대 들어갔다 그거를 못 지켜가지고. 아무튼 여러분들도 심장이 후벼 파는 듯한 아픔을 느끼는 분도 계실 것이고 너무 즐거운 분들도 계실 텐데 너무 즐거운 분들은 계속 가셔야 됩니다. 중간에 흔들더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가시고 막 심장을 후벼 파는 이 고통을 당하시는 여러분들은 기회가 있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서 극단적으로 뒤늦게 따라가 보면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사실은. 물론 돈 맛은 볼 수 있겠죠. 와, ETF 뭐 2배짜리 ETF 오늘 샀더니 하루에 20% 났다. 이런 뭐 유튜브 썸네일들도 막 생기더라고요. 그건 그런 거고. 그건 그거고.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십시오. 구독도 좀. 저희 구독 안 하고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유튜브가 분석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시면서 구독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뭐, 좋으면 좋다고, 안 좋은데 억지로 좋아요 누르실 필요는 없잖아요. 진짜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건 좋다라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그리고 최근에 저희 방송을 공유를 많이 한대요. 공유를 많이 해주신다고 해서, 되게 좀 특이하다라고 이렇게 유튜브가 분석을 해주는데,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공유도 좀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시황폴더도 좀 많이들 들어오시고, 매매폴더도 들어오셔서 함께 해나가시죠. 그리고 저희 유튜브 구독자가 작년에 제가 한 1년 이상 쉬었잖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좀 폐쇄적으로 저 UPN 분들만 대상으로 방송하고 공개적으로는 잘 안 했었는데 작년 6월부터 아침 방송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도 많이 증가했거든요. 그러나 증가했지만 절대 구독자 측면에서는 저 핫바리 유튜브잖아요. 저 핫바리 유튜브. 뭐 제가 유튜브로 성공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 생각 단 1도 없고, 그러나 어차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좀 키워주십시오. 같이 커가면 좋잖아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야, 저 채널 봐라. 내 저때 어릴 때 안 될 때부터 내가 알아봤잖아. 근데 저 때부터 저 유튜브 될 줄 알았다니까 하는 그런 뿌듯한 자긍심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주변에도 공유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시장도 좀 더 냉정하게 관찰할 수 있게 저희 방송과 함께 해나가신다면 좀 더 건전하게 올바르게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가집니다. 저는 사실 되게 건전한 사람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고해 주십시오.